못 배운 엄마라고 창피해하던 딸, 대통령이 엄마께 훈장 수여하자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하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29살 김민지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공한 직장인 민지에게 청소부인 어머니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민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용서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청소부 어머니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 놀라운 반전, 그리고 딸이 온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회사 선배인 박수진이 사무실에서 김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죠. 네, 선배님, 남자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수지는 민지의 책상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청담동 매장에서 샀는데 마음에 들어서요. 수지는 민지의 세련된 모습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센스가 좋더라.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이렇게 품격이 있어? 민지는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 안정적이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이선희는 여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거든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는 의사인 남자친구 한상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민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수술이 많아서 피곤하겠다. 민지가 상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랑 있으면 피로가 다 풀려. 상민은 민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언제 시간 되실까? 민지는 잠깐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해외 출장이 많으셔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겠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시간 민지가 다니는 회사 건물. 지하 1층에서는 이선희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이선희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어요. 오늘도 12층까지 모든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이선희는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민지가 이 건물에서 일한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가던 이선희는 잠깐 멈춰서서 민지 회사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저기서 우리 민지가 일하고 있구나.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말이에요. 이선희는 고개를 돌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어요. 같은 시각 레스토랑에서 민지와 상민은 디저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배가 부모님 뵙고 싶다고 하더라. 민지가 포크로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직장 선배들도 중요하니까. 언제 소개해 줄 거야? 민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머니가 지금 너무 바쁘셔서. 다음 날 아침 이선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터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온 이선희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민지 SNS를 확인했어요. 어제 올린 레스토랑 사진을 보며 이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예쁘게 잘 살고 있네. 첫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에 도착한 이선희는 관리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선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감사하죠. 이선희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계단과 복도를 3시간 동안 깨끗하게 닦아야 했어요. 오전 8시 첫 번째 청소를 마친 이선희는 두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최영숙 할머니 댁이었어요. 78세의 최영숙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이야, 또 왔구나. 최영숙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선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선희는 할머니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간단한 반찬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선이야, 이 돈 좀 받아라.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이선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선희는 재활용품 수거 일을 했어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종이와 캔, 플라스틱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아줌마,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가져가세요. 지나가던 주민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렇게 모은 재활용품을 팔아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선희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저녁 6시부터는 근처 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 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학원 원장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뻐요.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친 이선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선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이번 달에는 3명의 학생을 도와줄 수 있겠네. 이선희는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인 7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원룸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밥은 먹었니? 이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먹었어요. 민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고? 이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저 바빠서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선희는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한번 올 수 있을까?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어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될 때? 이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빠요. 전화 끊을게요. 민지는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2주 후 어느 금요일 저녁 박수진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층으로 내려온 수진은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정말 민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호기심에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민지 씨와 아는 사이세요? 정말 많이 닮으셨는데요. 이선희는 깜짝 놀라며 청소 도구를 놓고 돌아봤습니다. 김민지요? 잘 모르는데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선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수지는 이상하다는 듯 이선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기셨는데, 특히 눈이 정말 비슷해요. 이선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수지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착각이었나 보네요. 수지는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이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민지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불안했어요. 민지가 얼마나 싫어할지 뻔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수지는 민지에게 주말 이야기를 하다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민지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야근하고 늦게 나가는데 1층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너와 정말 많이 닮았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 아니야? 그런데 너 부모님 회사 운영한다고 했잖아. 민지는 당황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그게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지는 민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미안해, 괜한 말한 것 같아. 하지만 민지는 확신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요.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어머니를 봤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퇴근길에 민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응? 민지야, 왜 그래? 엄마는 집에 있는데. 이선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와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민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선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이선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해요. 왜 하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게. 이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해요? 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이선희는 전화기를 꽉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다,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을게. 민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진짜 약속이에요.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알겠다. 약속한다. 이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해주세요. 혹시 마주치더라도요. 민지의 말에 이선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럴게. 이선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약속이에요.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살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사과를 듣고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발 저한테 피해만 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화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선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5세의 그녀에게 딸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25년. 그 모든 것이 딸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그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민지에게 부끄러운 엄마일까? 이선희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는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한 어깨, 고생으로 늙어버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뻤던 얼굴도 이제는 주름투성이었어요. 그래도 민지 하나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는데 이선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날 밤 이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해달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딸에게 부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선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일 후 민지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히 못 박아두고 싶었거든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난 이선희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또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약속하세요.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알겠다, 민지야.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는 정말 모르는 척 해주세요. 혹시 마주치더라도요. 민지의 말에 이선희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럴게. 이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 약속이에요.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 민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살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선희의 말을 듣고도 민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선희는 매일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민지와의 갈등 이후 이선희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어진 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이선희는 평소처럼 민지가 다니는 회사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였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선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했어요. 밤 10시가 넘어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성이 이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남성은 이선희를 유심히 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선희 씨 맞으신가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선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 회사 회장 강태윤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어요. 이선희는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이선희는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하다니요? 이선희는 어리둥절했어요. 강 회장은 이선희를 로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이선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강 회장도 마주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을 기억하세요? 이선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20년 전이요? 그때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집에서 모시게 됐죠.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선희는 강 회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이선희 씨가 나타나셨죠. 강 회장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매일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셨잖아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도 챙겨드리고. 이선희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 할머니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선희 씨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거든요. 이선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선희 씨를 찾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보답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선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죠. 강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따님이 이 회사에 다니시나요? 이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몇 번 뵌 적이 있어서요. 정말 훌륭한 직원이더군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이선희는 복잡한 표정이 됐습니다. 혹시 민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딸이 싫어해서요. 강 회장은 이선희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짐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제가 부끄럽대요. 이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소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걱정한다고요. 강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선희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죠. 이선희는 강 회장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래도 딸 마음을 이해해야죠. 제가 정말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다니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선희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선희 씨가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선희는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동네 할머니들 돌보시는 것, 장학금 기부하시는 것,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강 회장의 말에 이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보답하고 싶어서요.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선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신 거죠. 강 회장은 이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따님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선희 씨 같은 어머니를 둔 따님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회장님, 민지에게는 정말 말씀하지 마세요. 이선희가 간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몰래 도와드릴게요. 강 회장이 약속했어요. 이선희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니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펐어요. 그날 밤 이선희는 강 회장과의 만남을 되돌아봤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딸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과의 만남 이후에도 이선희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첫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에서 청소를 마친 이선희는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78세 최영숙 할머니 댁이었어요. 이선희가 20년 넘게 돌보고 있는 독거노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선희야 왔구나. 최영숙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선희는 할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내 덕분에 잘 잤어. 할머니는 이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선희는 할머니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어요. 청소를 마친 이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선희야, 너까지 이렇게 해주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할머니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선희는 반찬을 다 만들고 나서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선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다. 우리 딸내미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선희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점심을 마친 후 이선희는 할머니의 빨래를 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빨아서 널었어요. 선희야, 이 돈 좀 받아라.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돈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선희는 할머니의 손을 막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지?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이선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최영숙 할머니 댁을 나온 이선희는 곧바로 다른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도 혼자 살고 계셨고 이선희가 15년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기다리고 있었어. 김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이선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와주니까 든든해. 할머니는 이선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선희는 이 집도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선희 딸은 어떻게 지내니?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선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잘 지내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할머니는 이선희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자 할머니 댁을 나온 이선희는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75세 박정순 할머니 댁이었어요. 이곳에서도 이선희는 똑같이 청소하고 밥을 해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선희는 하루에 5명의 독거노인을 돌봤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이선희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종이와 캔, 플라스틱을 모았어요.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일이었지만 이선희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줌마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선희는 늘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학원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학원 원장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좋아요. 이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친 이선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선희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장학금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학생들을 도와줄까? 이선희는 신청서를 읽어보며 고민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3명과 대학생 2명을 선택했습니다. 총 8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신이 한 달에 버는 돈이 180만 원인데 그중 거의 절반을 기부하는 거였습니다. 이선희는 기부 신청서를 작성하며 뿌듯해했어요. 내가 직접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뻤거든요. 기부를 마친 이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이 건강하셔서 다행이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내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려야겠다. 민지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일기를 쓰고 나서 이선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민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지만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이선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선희는 지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25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오피스텔 청소를 마치고 최영숙 할머니 댁에 도착한 이선희는 할머니가 기침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괜찮아.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선희는 바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감기약과 목캔디, 꿀을 사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 약 드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이선희는 할머니를 위해 생강차도 끓여드렸습니다. 선희야, 내가 없으면 나는 정말 어떡하지? 할머니가 이선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선희는 할머니가 약을 드실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희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더 오래 머물렀거든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오늘도 장학금 기부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새로운 신청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고등학생의 신청서였어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학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선희는 주저하지 않고 30만 원을 기부했어요. 나도 혼자 민지를 키웠으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이선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선희 씨,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선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네, 가능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선희가 물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시간은 이선희 씨 편한 대로 하세요. 강 회장은 배려심이 많았어요. 다음 날 오후 이선희는 강 회장과 만났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강 회장은 이선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 회장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이선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이선희 씨가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요?
별거 없는데요. 이선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돌보시는 것, 장학금 기부하시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강 회장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있었습니다.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선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25년 동안 혼자서 이런 일을 해오셨다니. 강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민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게 됐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선희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만 도와드렸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15분을 돌보고 있어요. 이선희가 설명했습니다. 15분이나요? 강 회장이 놀랐어요. 네, 모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에요.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이죠. 장학금은 언제부터 기부하셨나요? 강 회장이 또 물었습니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요. 제가 직접 대학을 못 가봐서 늘 아쉬웠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선희의 말에 강 회장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매달 얼마나 기부하세요? 강 회장의 질문에 이선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요. 이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수입의 절반 정도를 기부하시는 거네요?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혼자 살아서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성인이구나 생각했어요. 민지와의 갈등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지는 남자친구 상민과의 결혼 준비에 바빴어요. 상민은 계속해서 민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민지는 계속 미뤘습니다. 민지야, 장모님께 언제 인사드릴 수 있을까? 상민이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직 바쁘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지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상민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6개월인데 아직도 부모님을 못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야?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안 맞는 거야. 민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상민은 민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선희는 딸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민지가 SNS에 약혼 반지 사진을 올린 걸 본 거였습니다. 우리 민지가 결혼한다고? 이선희는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없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이선희는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민지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래도 딸은 딸이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선희는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기존 일에 더해서 새벽 2시부터 시작하는 24시간 편의점 청소까지 맡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청소를 하고 4시부터는 오피스텔 청소, 오전 8시부터는 독거노인 돌봄, 오후에는 재활용품 수거, 저녁에는 학원 청소, 하루에 22시간을 일하는 스케줄이었어요. 이선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선희는 급격히 살이 빠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이선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선희야,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니? 최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이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선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선희야, 너 자신도 좀 챙겨라. 김순자 할머니도 걱정했습니다. 이선희는 할머니들의 걱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민지 결혼자금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지금 페이스로 하면 6개월 후에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하더라도 뒤에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2주째 되는 날, 이선희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왜 이러지? 이선희는 수레를 잡고 잠깐 쉬었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졌기 때문에 계속 일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지만 이선희는 무시했어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이선희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지나가던 주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선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이선희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예요. 이선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이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혼자요? 이 상태로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선희는 딸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강 회장이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이선희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선희 씨, 괜찮으세요? 강 회장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이선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네 분이 연락해 주셨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의사는 강 회장을 보호자로 알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극도로 무리하셨나 봅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높아요.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선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있었다니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강 회장이 물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강 회장은 더욱 걱정됐습니다. 이선희 씨, 따님께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민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선희가 간청했어요.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요?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민지는 저를 부끄러워해요. 이런 일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이선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딸이 부끄러워한다니요.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비는 처리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선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강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선희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MBC 방송국의 조 기자가 이선희를 찾아왔습니다. 조 기자는 이선희의 봉사활동에 대한 소문을 듣고 취재를 원했어요. 이선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MBC 조 기자입니다. 조 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기자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이선희는 당황했어요. 이선희 씨의 봉사활동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조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이선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20여 년 동안 독거노인 15명을 돌보시고 3억 원 넘게 장학금을 기부하신 게 대단하지 않나요? 조 기자의 말에 이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지역 주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이선희 씨 이야기를 하더군요. 숨은 영웅이라고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선희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 기자는 이미 이선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놨습니다.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이선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시는 거죠? 이런 좋은 일은 알려져야 해요. 조 기자가 설득했지만 이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조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조 기자는 명함을 놓고 갔어요. 같은 시간 민지는 회사에서 상민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민지야, 이번 주말에는 정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상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지는 또 핑계를 대려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벌써 몇 달째 같은 말이야. 정말 이상해. 상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야?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는지 확실히 말해줘. 상민이 다그쳤어요. 민지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한상민입니다. 응급실요? 지금 가겠습니다. 상민은 급하게 일어났어요.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왔어. 먼저 가볼게. 민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9시 뉴스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이웃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선희 씨는 25년 동안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살아온 숨은 영웅입니다. 민지는 TV를 똑바로 봤어요. 화면에는 이선희가 할머니들을 돌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선희 씨는 혼자서 15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계십니다. 돈을 받지 않고 2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또한 이선희 씨는 지금까지 3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자신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화면에는 이선희의 후줄근한 고시원이 나왔어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선희 씨는 최근 과로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민지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왜 연락을 안 했을까? 민지는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어느 병원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지는 강 회장과 마주쳤어요. 민지 씨? 강 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3층 병실에 계십니다. 강 회장이 안내해 주었어요. 민지는 뛰다시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지는 헬쑥해진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민지가 외쳤습니다. 민지야? 내가 왜 여기에? 이선희는 놀라며 일어나려 했어요. 엄마,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이선희는 딸을 달랬어요. 괜찮기는요. TV에서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TV에서 뭘 봤다고? 이선희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할머니들 돌보신 것, 3억 원 기부하신 것 다 나왔어요. 민지의 말에 이선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방송에 나왔다고?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왜 이래? 일어나. 이선희가 당황하며 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고. 민지는 계속 울었어요. 그때 강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민지 씨,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나요? 강 회장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20년 전 제 어머니도 이선희 씨가 돌봐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3년 동안이나요. 민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이선희 씨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민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MBC 뉴스가 방송된 후 이선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방송국들도 이선희를 취재했고 신문에도 큰 기사가 실렸어요. 25년간 숨은 봉사, 3억 원 기부한 청소부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선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청와대에서도 이선희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이런 분야말로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뿐입니다. 국민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세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이선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희 씨 맞으신가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청와대요? 이선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이선희 씨에게 국민 포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국민 포장이요? 그게 뭐예요? 이선희는 잘 몰랐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훈장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받아도 되나요? 이선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야말로 진정한 국민입니다. 담당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이선희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청와대에서 훈장을 준다는데 어떡하지? 정말요? 대단해요, 엄마.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오라는데 민지도 갈 수 있어? 이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가야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민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상민이? 괜찮을까? 이선희는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상민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상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상민아, 사실 숨긴 게 있어. 민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데? 상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회사 운영하시는 게 아니야. 청소 일을 하셔. 민지의 고백에 상민은 잠깐 놀랐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지 못하게 한 거야? 상민이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부끄러워서 그랬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TV 뉴스 봤어? 상민이 물었습니다. 봤어. 그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상민의 반응은 민지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화 안 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화가 나? 오히려 자랑스러운데. 그런 어머니를 둔 내가 부러워. 상민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민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장모님 같은 분의 사위가 되는 게 영광이야.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이선희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수진이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어제 TV에 나온 분 봤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민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선배, 사실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그때 내가 본 분이 정말 내 어머니였구나.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민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어? 수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청소하시는 엄마가 창피했어요. 민지의 고백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바보구나.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 수진은 민지를 나무랐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케팅팀 김민지 씨 어머니가 국민포장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료들이 민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 어머니를 두시다니. 민지는 이제야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어요. 강 회장도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도 뉴스 보셨나요? 민지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진작부터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말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2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강 회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제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이세요. 정말요? 민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제가 병원비를 처리했고요. 민지는 강 회장의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지는 깊이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모시세요. 그런 어머니를 둔 게 정말 복이에요. 강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 이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선희는 계속 고민했어요. 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못 주무세요? 응, 떨려서 잠이 안 와. 이선희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받아 마땅한 상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민지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부끄러운 엄마였지? 이선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운 건 저였어요.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정말? 민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선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민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이선희는 딸의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국민포장 수여식 날이 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선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선희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입고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민지와 상민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떨려. 이런 큰 자리는 처음이야. 이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당당하세요. 장모님이 받아 마땅한 상이에요. 상민도 이선희를 응원했어요. 드디어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자가 이선희를 호명했어요.
25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이선희 씨,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선희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이선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선희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이선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과분한 상을 주셔서. 이선희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이선희 씨가 하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희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시상이 끝나고 이선희가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민지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회자도 당황했지만 막지 않았어요. 저는 이선희 씨의 딸 김민지입니다. 민지의 말에 관중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오늘까지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민지의 고백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머니가 청소일을 하신다는 이유로 창피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2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단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관중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이선희는 급하게 단상으로 올라가서 딸을 일으켰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는 계속 울었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제가 너무 한심해요. 관중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희는 딸을 꽉 안았어요. 괜찮다, 민지야.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내 자랑스러운 딸. 이선희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민지가 있어서 행복해.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녀의 감동적인 화해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상민도 단상으로 올라와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장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상민이 이선희에게 인사했어요. 이런 분의 사위가 되는 게 영광이에요. 이선희는 상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상민아. 우리 민지 잘 부탁해. 네, 장모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선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도 축하하러 왔어요. 이선희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이선희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저희 회사 사회공헌 대사를 맡아주세요. 강 회장이 제안했어요. 이선희 씨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선희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보다 적임자예요. 6개월 후 민지와 상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선희는 고급 한복을 입고 딸의 면사포를 씌워주고 있었어요. 민지야, 정말 예쁘다. 이선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부터 넌 상민이 아내야. 행복하게 살아. 이선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해. 결혼식장에는 이선희가 돌보던 할머니들도 모두 왔습니다. 선희야, 정말 고생했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시집가니 얼마나 기쁘겠어. 최영숙 할머니가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그동안 제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선희는 할머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오늘 신부의 어머니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신부와 신랑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 확신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식이 끝나고 이선희는 상민과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상민아, 우리 민지 부탁해. 민지가 어릴 때부터 고생만 시켰거든.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상민은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상민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모실 테니까 고시원에서 나오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할 일이 많거든. 이선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희는 새로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지가 결혼했다. 정말 예쁜 신부였다. 상민이도 좋은 사람 같아서 안심된다. 그동안 내가 부족한 엄마였는데 민지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